안녕하세요. 네, 저 송명진 노무사고요. 노동경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시간도 없고 별로 노동경제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보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답이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죠. 답을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창작을 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노동경제는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창작하기가 좀 어렵죠. 마지막 페이지 거의 마지막에 이제 자료에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써놨어요. 뭐 노동경제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이때쯤 되면 이제 고민하시죠. 한번 해볼까 그걸 해볼까. 근데 경제학과 아닌데 이제 생각하시는데 보시면 그 학원 수험생분들 보시면은 경제학과보다 비경제학과 분들이 이제 더 많고요.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프에 거부감이 없으면 이제 선택하실만 한 거고 그래프가 싫으면 이제 다른 선택 과목 찾아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보시고 그 19회 때 엄청 쉽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한바탕 난리가 난 거는 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다들 걱정했거든요. 뭐 수식 나오는 거 아닌가, 막 듣도 보도 못한 거 막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우려와는 달리 그냥 대충 예상한 부분에서 평이하게 나왔어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19회 때는 책만, 교재만, 아니면 자료만 봤으면은 100% 다 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7, 80%까지는 이제 작성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응용해서, 제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경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학습하실 때, 그래프가 반 이상이니까 이게 뭐 핵심이죠. 뭐 그래프만 알면 사실 다 아는 거고요. 그래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석하잖아요. 요 단어 뭔지, 이 단어 뭔지 이제 쓰시는데 답도 이제 여러 가지죠. 예시답안 보면은 노동경제는 문제 딱 봤을 때 아예 모르겠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림 모르겠다. 그럼 못 써요. 뭐 그림을 뭐 만들어서 그릴 수도 없고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좋기도 하고 이제 안 좋기도 하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그래프를 모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프도 이제 다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답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키워드. 그림을 다 그리셨는데 결론이라고 하죠. 결론. 그림을 그렸어요. 선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끝. 이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가 뭐 당연히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고, 키워드로 선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는지, 뭐 노동 공급이 뭐 증가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 키워드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키워드. 뭐 타 과목은 뭐 이제 무슨 학설에 대해서 이제 논쟁도 있고 하는데, 노동경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견으로는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쓰는 거죠. 답이 있으니까. 뭐 교수님이 그렇다는데 뭐 사견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교수님도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닌 거고 분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 키워드 이것만 하시면은 뭐 한 80%는 끝났죠. 뭐 이것만 하시면 80%는 끝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경제를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수식이죠. 수식. 미분 본지 10년이 지났는데 막 책 보면 나와요. 미분이. 근데 역대 지금까지 20회까지 수식 가지고 뭐 숫자 넣어서 대입해라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수리적 모형을 이제 다 모으면은 10개에서 20개 정도 돼요. 수식이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제일 좋겠죠. 이해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해가 불가능하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 암기하시면 암기하다 외워져요. 이해도 되고요. 이게 그림 외우듯이 뭐 수식도 그 설명하는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뭐 경제 경영 뭐 수학의 이해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걱정한 거였어요. 우리 어렵게 나오면 수식으로 이제 숫자 넣어서 대입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나 안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한시름 났죠. 이거 두 개 이렇게 하시고 수식은 이제 막판에 가셔서 외우시는 거예요. 수식은 막판에 가셔서 이해하시면 좋고 결국은 그래프하고 키워드 싸움이니까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본서를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보시는 게 좋죠. 기본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기본서가 많지도 않아요. 노동경제는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게 이제 조영 교수님 책이죠.
그리고 이제 조현 교수님하고 예전에는 배물 교수님 교재가 뭐 단연 1등이었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고 나서 조현 교수님 책이 잘 나가고 있는데, 보실 때는 이제 그 두 분 책 중에 아무거나 이제 보시면은 좀 용이하실 거예요. 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렌버그라고 외국인 책이 있는데, 그거는 번역서다 보니까 내용보다 한글이 더 어려워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뭐 그렇지 아니한가 막 이렇게 막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내용이 더 풍부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공부되시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잡으셔가지고 이제 보시길 추천해요. 이제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하고 그래프 작성하는 거. 이게 그림이니까 막 눈으로 이렇게 다른 과목 보시고 뭐 난 뭐 암기의 천재 해가지고 막 다른 과목이 커버가 돼도요. 이거는 안 돼요.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면은 기억 속에 남거든요. 이렇게 각인이 돼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용도 이해가 돼요. 밑에 쓸게. 그래서 공부 좀 하시면 그림 알고 키워드 알면요. 또 뭐 이거 시험 보시는 분들은 늘려 쓰는 거 잘하기 때문에 잘 늘려서 쓸 수 있어요. 두 개만 알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수식 마지막에 외우는 거고요. 공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먼저 합격했고 이제 곧 합격하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저 할 때는 뭐 이제 강의도 거의 없었고요. 이제 그냥 책 보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는 3회, 저는 3번 만들었거든요. 3번. 서브를 꼭 만드셔야 돼요. 이 과목은. 그림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만들 서브는 두껍겠죠. 기본서 보고 이제 다 모르니까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첫 번째 거.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짧아져요. 이렇게. 짧아지고 이제 세 번째 거는 그림하고 단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시험장 가서 이렇게 보시도록 한 번에 쉬는 시간에 20분, 30분 동안 볼 수 있도록 이걸 목표로 하시고, 마지막 서브에는 문제 위주로 1문 해가지고 뭐 본인이 만드시든지 해서 뭐 자료에 있는 거 보시든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싹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2회나 그 3회 서브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말이 추천이지요. 이렇게 안 하시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서브 노트를 꼭 하시고요. 그 마지막에 그 최종 시험 대비 있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프, 키워드, 수식 있으면 수식. 요거 3개만 쓰시면 아시면 시험 대비하실 때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메일이 많이 와요. 나 작년에 민소했는데 뭐 노경이 10대더라. 넘어가면 어떡하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는. 본인 인생인데 왔다가 안 되면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법학과라고 뭐 이렇게 무조건 민소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세요. 샘플을 보시던지 뭐 예시 답안을 보시던지 이제 그거 보시고 되겠다 싶으면 이제 넘어오셔서 열심히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들어왔다 다시 바꾸면 굉장히 이제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숙지하시고 잘 본인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21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